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값싼 한의원 이상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명입니다. 예, 이명이라는 거는 귀에 이렇게 약간의 소리가 들리는 걸 이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이라는 것의 명자는 뭐냐 하면 울명자거든요. 예. 운다는 것은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까? 슬프다는 겁니까? 슬프다는 거죠. 예. 몸과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나한테 귀가 소리를 거는 거죠. 귀가 나한테. 예, 말을 거는 거죠.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실제로 바깥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서 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실체가 있죠. 어떤 실체죠? 왜냐하면 이제 소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는 소리와 자기 내부에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외부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자기 내부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평소에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예. 스트레스 받으면 숨소리가 어떻습니까? 가빠지죠. 예, 달리기 하면. 그렇죠. 예. 똑같이 귀도 우리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20대11로 귀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거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몸이 힘들면 그러면 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연암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코골이라는 것은 남은 괴롭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명이라는 것은 남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자기만 괴로운 병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이제 이명이 자기 혼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는 누가 이명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 선조 임금이 대표적으로 이명을 알았던 분인데 선조 임금. 예, 4번에 걸쳐서 이명을 호소를 하시고 치료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호소를 했을까요? 귓가의 소리가 너무 심하게 울리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귓가에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귀 주변에 이제 어깨라든지 이런 게 같이 아파져 온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명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명의 치료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주로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주로 이제 이명을 호소하시는데 본인의 연세가 44살 때부터 55살 때까지 이제 주로 이명을 호소하십니다. 그때마다 본인이 이제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사림들이 모든 어떤 정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선조 임금한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기대승이라는 분이 이제 경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황 선생을 성현같이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조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반발의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황은 도대체 옛날 어떤 성인과 닮았으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의 원인이 사림들이라든지 이황 선생 제자들이 너무 어떤 고집을 부려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경상도는 글을 잘 읽으면 무조건 마루 위에 올려서 대접을 해주고 무예를 잘하면 마당에 내려서 하인같이 대한다. 이렇게 오도한 소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명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는 치료를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 허임 선생이라는 분이 주로 침을 놔서 이명을 치료를 하셨는데 허임 선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어떤 어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허준 선생이 선조 임금의 어떤 명을 받아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허준 선생이 당시는 이제 58세였고 그다음 허임 선생이 32살이었는데 허임이 이야기하기를 침을 찌를 때는
경맥을 이렇게 끌어내서 아시열에 찔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허준 선생이 선조한테 보고를 하죠. 네. 그럴 정도로 58살 먹은 허준 선생이 그렇게 허임의 어떤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이제 침의 대가였는데 그분이 독특한 어떤 보사법이 있었습니다. 예. 보사법이라는 것은 침을 놓을 때 좀 더 임팩트 있게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허임 선생이 임금한테 이제 선조 임금한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허임에게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관직도 내리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명 환자들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최근 어떤 뭐 국민건강보험평가원의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예. 거의 최근에 한 20-30% 정도 더 늘 정도로 많아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귀라는 것이 우리 예. 뜨거운 국이라든지 밥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우면 귀를 예, 귀를 잡잖아요. 예. 그럼 귀는 차가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까? 차가워야죠. 예, 차가워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귀가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면서 예. 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 우리 보통 갱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보 열받지 마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열을 내게 되면 이제 갱년기로서 열을 내게 되면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땀이 나거나 아니면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호르몬성 질환도 이명을 많이 유발하고 그다음 최근에 이어폰이라든지 음량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 가까이서. 예. 그렇게 되면 귀 안에 이제 고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그런 소리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그런 음양 외상성 이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런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생활 수칙을 지켜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마음을 이제 굉장히 고요하게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갖고 예 그리고요. 보통 이명이 생기는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보면 책임감이 많거나 되게 꼼꼼한 사람이나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거나 자상하고 배려가 많거나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거나 완전주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과 현기증이 생기면 이걸 꼭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명과 현기증은 어떤 건강의 기준이고 척도이니까 되도록이면 푹 쉬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이 여기서 좀 전환의 계기를 삼자 이렇게 생각해서 쉬어주는 것이 이명의 치료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곤 원장께서는 뭐 이명은 없겠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산한의원의 이상곤 원장과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